자, 보자. 큰 번호 2번. 연립1차 부등식. 자, 연립1차 부등식을 하시고, 절대값 부등식 풀이 하시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연립 2차 부등식은 안 배웁니다. 그냥 2차 부등식의 풀이로 들어갈 거예요. 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큰 번호 2번 노트에 쓰시죠. 자, 파이블 입장에서 279페이지 연립부등식이고 연립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절대값 포함된 거 해서 오늘 1시간 남았는데 최대한 좀 다 끝낼 수 있도록 구단은 부등식을 끝내면 이제 우리는 뭐가 들어갈 수 있죠? 어마무시한 이제 도형의 방정식,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갈 겁니다. 부등식의 양이 많기는 한데요. 오늘 최대한 끝내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보도록 하시죠. 연립 부등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겠는데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1차 부등식이 누구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AX가 B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1차 방정식 배웠죠?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했더라? 라고 얘기하면 자, AX가 B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X가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X는 A분의 B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답이 두 가지가 더 상황이 구분이 되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A가 0이 아니었을 때 X는 A분의 B가 나오고, A가 0이었을 때 B가 0이라면 B가 0이 아니라면 이라는 상황 구분이 토탈 세 가지가 나옵니다. A, B가 둘 다 0이라면 X는 근이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해서 부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아마 요새 학교에서는 이 부정 단어를 안 쓰시고요. 근이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B가 0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A가 0으로 뒤졌는데 0X는 어떤 숫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근이 없죠. 그래서 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불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는 근이 무수히 많다라고 하고 얘는 없다라는 걸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등식은 방정식과 살짝 틀려요. 왜냐면 여기에서 제목을 뭐로 잡았죠? 1차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A가 0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러면 A가 0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도록 하죠. A를 구분 지을 때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구분 짓는다라는 게 방정식과의 첫 번째 차이점이 됩니다. 즉, 내가 이 부등식을 했을 때 방정식과 다른 점 뭐예요? 양변을 A분의 1을 곱해요. 그럼 X만 남을 거 아니야. 왜?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A분의 1을 곱했을 때 A, 잠깐만. 방정식은 곱하는 A가 양이든 음이든 구분 짓지 않았지. 등호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근데 부등식은 A분의 1을 곱할 때 그 양변에 곱하는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다르죠. 왜?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존재하니까요. 자, 그러면 A가 양수라면 이라고 상황을 잡아볼게요. A가 양수면 양변에 A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X는 A분의 B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양수한다. X는 A분의 B 초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B가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상황은 A가 음수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등호의 방향이 돌아가고 X가 A분의 B 미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에서 찾는 차이예요. 왜? 부등호는 양수를 곱한다와 음수를 곱한다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는데 1차라는 단어가 없으면 A가 0이 나와도 되죠.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면 A가 굳이 살아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A가 0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상황에서 여기가 0으로 가버리니까 B의 범위에 따라 좀 얘기가 틀려지겠죠. B가 양수가 된다면 그치? 그 다음에 B가 0이 된다면 그 다음에 B가 음수가 된다면 이라는 세 가지 상황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가 0이라면 이 세 가지 상황이 나왔을 때 B가 양수면요 0은 양수보다 크다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여기를 만족하는 근은 있어 없어? 없죠. 근이 없다. 자, 그 다음에 B가 0이면 0은 0보다 크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자,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얘는 0인데 B가 음수라면 0은 음수보다 무조건 큰 게 맞지.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또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근이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앞에서 방정식에서 우리 야 무수히 많은 거 뭐라고 그랬어? 두 글자로. 근이 무수히 많은 거 방정식에서 뭐라고 그랬어? 부정방정식. 아 그쵸. 근이 무수히 많다가 두 글자로 부정이죠. 부정.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부정이라고 써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사소한 문제 하나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이렇게 범위를 찾았습니다. 여기 안에 몇 개 있어요? 그럼 얘도 부정이잖아. 얘는 실수 전체의 부정을 뜻하는 부정인데 얘도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등식에서 부정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여기에서 근이 무수히 많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실수 전체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뭐 또는 실수 전체라고 표현해 주셔도 돼요. 근데 왜 부정은 안 돼요? 저 이해 안 됐어. 방금 얘기했잖아. 실수 전체의 근이 몇 개? 무수히 많지. 부정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어. 이 사이에도 몇 개? 두 개라고? 실수 몇 개? 아 실수요? 응. 많아. 엄청 많지? 그럼 얘도 부정이잖아. 그럼 얘하고 얘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래서 부정이라는 단어가 부등식에서는 잘못 쓸 수 있으니 안 쓴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하면 1차 부등식은 너무나 쉽잖아요. 뭐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죠. 뭘 생각하면 돼? 상황 구분. 상황 구분. 그럼 답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야. 상황을 모르니까. 자, 그럼 1차 부등식은 해를 이렇게 구한다고 쳐. 그럼 문제가 안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살짝 얘기를 할게. 자, 이름은 부등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를 엮으려는 시도가 시작되는 거야. 1차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딱 봤어. 1차라는 말이 없으니까 A-1이 0이 돼도 되고 모두 봐줘야 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즉 세 가지 케이스를 다 봐줘야 되겠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우변은 여기 B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부등식 주어진 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럼 풀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풀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A-1이 양수일 때, A-1이 음수일 때, A-1이 0일 때라는 상황 구분 세 가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온 결과는 다 써줘야 돼. 상황 구분은 어느 하나만 보겠다는 게 아니고 다 보겠다는 거예요. 즉 A가 1보다 큰 상황에서는 답이 누가 나오고 A가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누가 나오고 A가 1일 때 누가 나옵니다 라는 걸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1이 양수니까 뭐 하면 됩니까? 아, 나는 X에 대해서 찾고 싶어요. X가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죠. 자, A-1의 X에다가 여기에다가 B 플러스 2를 딱 썼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X의 범위니까 양변에 A-1을 A-1분의 1을 곱할 거야. 그러면 A-1을 곱했을 때 얘네들이 뿅 하고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요?
x만 남지. 이게 정확한 명칭이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시죠? 자, 그러면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안 달라져. 그래서 x는 뭐가 돼? a-1분의 b 플러스 2 초과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끝나요. 근데 밑에 거는 음수니까 똑같이 나갔을 때 원하는 답은 뭐가 되겠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나오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나오십니다. 자, 세 번째는 왼쪽에서도 얘기했지만 a-1이 0으로 나면 얘가 0으로 먼저 죽어버리죠.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뭘 생각해야 돼? b 플러스 2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b 플러스 2가 양수라면 b 플러스 2가 0이라면 b 플러스 2가 음수라면 이라는 세 가지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 왼쪽 그거 동일합니다. a-1이 0이라면 뒤져버리고요. b 플러스 2가 양수라면 0은 양수보다 큽니다. 말이 안 되죠. 만족하는 거 없어요. 0은 0보다 큽니다. 말도 안 돼요. 만족하는 거 없죠.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맞는 거야. 여기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선 등호가 없으니까 이거 틀린 거야. b 플러스 2가 뭐가 돼요? 음수면 0은 음수보다 큽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 전체,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답에 대해서 요거 다섯 가지에 대해서 구분 지을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부등식을 풀이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과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쓰는 게 나올까라고 얘기하면 결론은 NO. 그럼 뭘 보자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너 상황 구분할 수 있겠니?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상황 구분한 이유가 뭐야? 부등호의 방향은 양을 곱할 때, 음을 곱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지거나 안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구분할 수 있게 보시라는 게 가장 큰 거죠. 아시겠어? 부등식에서는 상황 구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1차 부등식의 풀이가 되는 거야. 우리 큰 번호 2번은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연립 1차 부등식을 하자는 거죠. 그럼 1차 부등식이 몇 개 있어줘야 돼요? 2개가 있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에서 여기까지 얘기가 됐다면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을 여기다 써서 동그라미 1번부터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연립 1차 부등식은 2개 이상의 부등식을 묶어가지고 풀겠다라는 게 연립 1차 부등식이에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2개 이상의 부등식을 묶어서 풀겠다는 건 연립 부등식이고 그 중에 그 부등식들이 1차식으로만 이루어진 게 연립 1차 부등식이에요. 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별로 차이가 없지? 거기다가 연립이지만 1차니까 굳이 부담 느낄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러면 1차니까 우리는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잠깐만. 내가 연립 1차 방정식을 우리가 맨 처음 배웠잖아요. 연립 방정식 할 때. 그치? 그럼 1차식 2개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연립 2차 부등식 말고 연립 1차 부등식 할 때. 그럼 연립 1차 부등식 했었을 때 직선으로 표현했었잖아요. 교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라는 거. 답 하나였죠. 그 다음 뭐 있었어요? 일치 하나 있었었죠. 그 다음 뭐 있었어요? 평행해가지고 얘는 근이 하나, 근이 무수히 많다, 근이 없다 이렇게 구분했었었지. 기하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했었었지. 연립 1차 부등식도 이거 비슷하게 써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기본적인 예제를 일단 들어서 생각하자면 y 없이 자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입니다. 자, x 플러스 1이 3 이하입니다. 벌써 x가 누군지는 알아. 벌써 x가 누군지는 알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x 더하기 5가 3보다 큽니다. 또 벌써 x가 누군지 알아요. 벌써 x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이걸 쌍으로 묶어서 얘네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동시에 누구 하겠다? 만족하겠다라는 친구들.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아니 그럼 뭐 하면 돼? 일단은 첫 번째 누구를 생각해요? 수직선. 왜 수직선이야? y가 없잖아.
변수형 문자 x 하나에 대한 거니까 수직선에서 얘기하는 거고 변수형 문자 두 개 x와 있으면 어디서 얘기해야 돼? 평면에서 얘기해야 돼. 평면. 자, 그러면 평면에서 일산을 딱 봤어요. 뭐 이거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x가 뭐 이하죠? 2 이하죠? x가 뭐 초과죠? 마이너스 1 초과죠?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 초과죠,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 초과죠? 그럼 마이너스 1 초가 2 이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초가 x는 누구 이하? 2 이하입니다 라고 답 그냥 뽑아 먹을 수 있겠지. 어려울 거 없죠? 뭐 이걸 어렵다라고 느끼면은 뭐 어쩌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선생님 뽀각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뽀각. 이 뽀각은 누구 얘기하는 거였어? 함수적 풀이를 갖고 오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얘만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입니다. 혹시나 해서 자, x-4가 3x-8보다 크거나 같고요. 3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x 더하기 9보다 크거나 같은 자, 연립부등식인데 이걸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근데 재미나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푸는 데 있어서 방정식에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기억나십니까? 방정식 할 때 정우야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내가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나니? 뭐가 기억나? 변하지 않는 두 개.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0입니다와 x의 제곱은 2x 마이너스 1입니다와 x의 제곱 더하기 1은 2x입니다. 뭐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x 마이너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다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방정식을 풀었을 때 다 제각각이야? 아니지, 다 똑같지.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보든지 간에 다 똑같은 이유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변형을 하더라도 뭐가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못 들었어? 안 들렸어? 편하잖아. 이거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겠지. 이거 그려볼까? 이거 그려볼까? 느낌 오세요? 그림이 다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첫 번째가 뭐야?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사실은 안 변하죠. 두 번째 뭐야? 그 교점에서 x좌표도 안 변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 식을 내 마음대로 막 우변으로 갔다 저변으로 갔다 어떻게 찢어내도 상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저 연립 1차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새끼들은 저 가만히 보니까 저 새끼들은 뭐야? 라고 얘기하면 등호가 부등호로 바뀌었을 뿐이지 뭐 달라진 거 없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거 다 좌변으로 넘겨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 넘겨봤어. 근데 얘는 우리 입장에서 이걸 이로 넘기는 게 편하겠죠. 그 이쪽 넘겨가지고 x 해가지고 다 구하면 되겠지.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싶다? 나는 이거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넘겨가지고 2x 또 넘기면 마이너스 4죠. 그럼 걔가 누구보다 작은 거야? 0보다 작은 거지. 맞아? 자, 넘기면 얘는 4x 넘기면 마이너스 8이 0보다 큰 거지. 맞아?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거 써볼까? 야, 너 2x 마이너스 4는 fx야. 4x 마이너스 8은 gx야 라고 썼어. 그럼 이제 내 눈에서는 이 흰색을 잠깐 가려. fx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작거나 같다죠. gx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잠깐만요 선생님. fx가 누구라고? fx 누구라고 아까 했잖아. fx가 누구야? y좌표야. 그러면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범위,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범위의 공통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시죠? 그러면 선생님 뽀각을 갖고 오셔서
뽀각을 갖고 오세요. 뽀각을 갖고 오시면 좌표평면 이렇게 그렸을 때 2x-4는 절편이 여기 2, 4 그럼 기울기가 2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나는 y는 2x-4인데 너 뭐라고 했지? 내가 0보다 작다고 했지. 그럼 그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포함해서 이쪽이 작잖아요. 그럼 그걸 만족하는 x값들은 여기서부터 이쪽 범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x-8이래. 4x-8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4면 여기가 2고 8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셔야 되겠죠. 아, 그림 좋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시죠. 얘도 2가 들어가니까. 그럼 얘는 큰 거잖아요. 얘가 큰 거. 그러면 큰 거는 어떻게 되겠어? 4x-8에서 큰 거면 여기 포함해서 이쪽이지. 근데 두 개의 공통 범위가 있어요? 2. 두 개의 공통 범위가 누구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만족하는 건 x는 2. 즉 부등식의 목적으로 근을 찾아봤더니 범위를 찾아봤더니 근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수는 안 풀고 그래프로도 풀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선생님 네가 지금 여기서 수직선 얘기했죠. 그렇잖아. 근데 난 지금 여기서 어디에서 그림 그렸어? 좌표 평면에서 그림 그려서 범위 찾았죠. 맞아? 근데 여기서 한 걸음을 더 진행을 하면 저기서는 범위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영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역은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해서 니네들 교육 과정에서는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어. 뭐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점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x범위, y범위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림을 그려서 영역으로 표현해라 라는 게 부등식의 영역의 목적인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함수적 풀이에서 조금만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진행하니까 걔네들은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목이 연립 1차 부등식이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편하다? 그냥 대수적으로 풀어버리시는 게 편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연립 1차 부등식은 뭐예요? 여기 뭐예요? 동시만족, 즉 공통범위, 이 동시만족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통부분을 찾아주세요. 공통범위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등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즉 방향이 같든 다르든 공통부분 찾겠다라고 하시면 편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팁. 자, 지금은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렇게 엮어서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요거의 풀이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렇게 1번 요렇게 2번 하셔서 두 가지로 끊어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공통부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1번 부분, 2번 부분 끊어서 범위 구한 다음에 걔의 공통부분 찾으시면 되는 거야. 연립되어 있는 거니까 얘도. 이해 되시겠지? 자, 뭐 더 이상은 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별표 2개 드리겠습니다. 절대값. 아마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도 제가 강의할 때 너 그게 왜 노트가 아니고 어디서 바람에 휘날리는 A4가 하나 저거 좀 붙이려고. 진짜로? 안 붙이면은 그 되게 의미 없는 거 알죠? 네? 안 붙이게 되면 의미 없는 거 알지? 옮겨 적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자, 분명히 제가 시험 전에도 절대값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절대값에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 얘기했죠?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거 누구야?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말을 해. 말을.
육성으로 뿜으라고요. 뭐야?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게 있어. 절대값이 딱 들어가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무조건 첫 번째는 그래 정우가 맞췄어.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범위인데 왜 범위를 나누냐면 이 범위를 가지고 상황 구분을 하기 위해서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범위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범위요? 라고 얘기하면 절대값 안의 식을 0 이상으로 만들 때와 0 미만으로 만들 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절대값의 내용물에는 1차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이 굉장히 쉬워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절대값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값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샤브샤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뭐 더 빼? 세 글자죠, 이거는. 절대값의 목적은 뭐예요? 양수. 그치, 니네들 다 양수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양수화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언제나 머릿속에다가 넣어둔 다음에 절대값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자, 첫 번째 나갑니다. 절대값 x가 a보다 큽니다 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물리 선생님처럼 얘기를 한다면 물리 선생님이 절대값을 얘기는 안 하시지. 뭘 얘기하시면 물리 선생님은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제가 먼 미래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절대값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양수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리도 뭐죠? 양수예요. 좌표, 길이, 거리, 높이. 좌표랑 다 다른 말이에요. 얘네들 지금 내가 두 번째 얘기한 거 길이, 거리, 높이 이런 것들 다 무슨 양수야. 좌표는 뭐야? 꼭 기억해야 돼.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아, 제가 재미난 거 한번 우리 사고력을 한번 키워보자. 절대값 x가 있어요. 빼기 0이 있어요. a가 있어요. 부등호가 있는데 요 부등호를 살짝 지우고 등호로 바꿀게요. 자, 그래? 자, 봅시다. 자, 도우미 역할을 해주실 수직선이 등장하셨습니다. 자, 원점 잡아주시고요. 자, x가 표현되는데 x가 누군지 몰라요. 자, 근데 얘들아 봐봐. 만약에요 3이라는 친구를 갖고 와서요 내가 3 빼기 0을 하면 뭐가 나오죠? 3이야. 그럼 여기에서의 이 길이가 누구예요? 3. 자, 마이너스 3을 갖고 왔어요. 마이너스 3에서 0을 빼면 뭐 나오죠? 마3이지. 근데 나는 여기서 이 숫자 앞에 부호가 들어가면 뭐를 갖고 있어? 방향성을 갖고 있잖아. 부호가 없으면 누굴 얘기하겠어? 거리를 얘기하겠지. 그래서 내가 3에서 0을 뺀 거와 마이너스 3에서 0을 뺀 걸 같은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즉 여기에서 이만큼의 거리와 이만큼의 거리가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를 싹 지우고 여기를 A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거리가 누가 되고 싶은 거야? A가 되고 싶은 거죠? 여기는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마이너스 A가 되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에서 x는 누가 나와요? a하고 마이너스 a가 나온다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생각하는 거야. 살짝 지워. 자, 여기에 태규가 딱 서 있어. 태규가 서 있어서 태규가 이제 바라보는데 여기에 희훈이가 서 있고 여기에 희태가 서 있어. 지금 둘의 거리는 a만큼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태규가 희훈이를 딱 바라봤어. 그러면 이 바라본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태규가 또 이번에 희태를 바라봤어. 그럼 그 거리는 동일하게 a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걔네들의 거리를 얘기할 때 양수로 표현돼야 되니까 절대값을 갖고 왔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표현했죠. 빼기 0으로 표현했죠. 빼기 0으로 표현했다. 뺄셈의 의미는 0에서 x를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0에서 x를 바라봤는데 양수로 취급하겠다라는 건 뭘로 봐줘야 되는 거야? 거리로 봐줘야 돼. 그러면 0에서 x로 바라본 거리가 누구라는 거야?
해석할 수 있게